우상호 후보자를 지지하는 분들도 만나보셔야겠죠? 네, 안녕하세요. 와, 네, 많은 분들이 화면을 꽉 채워주셨는데요. 청년의 미래, 우상호와 함께. 바람이 분다, 우상호. 우상호 많이 할 수 있다. 라는 분이 계시고요. 저, 우상호. 나머지는 영어인가요? 뭔지 모르겠지만, 네, 작아서 안 보입니다. 작아서 안 보입니다. 예, 작아서 안 보이지만, 서울시장 후보 화이팅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서울로, 미래로, 준비로 서울시장 우상호 이렇게 응원을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평생 동지 우상호 하면서 오랜 동지로 함께 하신 분인가요? 얼굴은 안 보이시고 응원의 멘트만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네요. 우상호 후보자님 지지자분들이 보내주는 에너지와 응원이 벌써 화면을 뚫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모셔봐야겠죠? 내일을 꿈꾸는 서울 끝까지 지킨다. 우상호 후보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유명한 짤이 될 줄은 몰랐어요. 찐서민 우상호가 합니다. 합니다는 저쪽이구나.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지킨다. 우상호 화이팅!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시장 경선에 등판한 우상호 후보입니다. 제 살아온 삶을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거 2000년 초반에 쓴 사진인데 요 사진은 뭐 제일 잘 알려진 사진이죠. 이한열 열사 학생이 죽었는데 그 항의하러 나간 영정사진을 방패로 눌러서 금이 갔다는 것 때문에 내가 더 분통이 터졌던 그 사진이고, 옆에 우현 씨, 이건 제가 첫 번째 구속될 때의 사진인데요. 정작 이한열 열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경찰이 한 명도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항의하러 검찰청 방문하다가 내가 몇 대 맞아가지고 입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사실 김대중 대통령은 저한테 이제 정치적 스승인데요. 많이 배웠어요. 혼도 많이 나고. 청와대에 우리 초대해서 이렇게 만찬을 하셨는데, 우리 서대문에 가운데 저기 노무현 대통령을 세워놨어야 되는데 본인이 가운데 섰어요. 다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강원도에서 지면 광주에서 일어난 저 바람이 그대로 식을 것 같다. 좀 도와달라. 철원으로 달려가서 그때부터 이제 노무현 후보 경선 운동을 했지요. 한 사람 한 사람 집을 방문해서 도와달라. 그 중에 그 14명을 설득해서 노무현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했어요. 고스란히 그게 이제 우상호가 도와줘서 강원도에서 노무현 후보가 승리한 거예요. 수고가 많지요. 이러고 가시더라고. 나중에 마음속으로는 강원도의 승리는 우상호, 이 최순실 게이트를 이제 파헤쳐서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더라고. 밤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설득하러 다니고, 이게 이렇게 유명한 짤이 될 줄은 몰랐어요. 여당 원내대표가 TV 카메라가 돌아가니까 그냥 막 쇼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앉아요. 앉아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항의합니다. 그러고 나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나를 찍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나경원 의원하고 이렇게 맞상대가 돼서, 그게 근데 당시에 우리 그 시청자들이 통쾌했다고 그래요. 우상호 의원이 아주 시원하시고 재미있어요. 정말 운하이퍼 좋습니다. 한국의 우사인 볼트입니다. 희망입니다. 저는 정치인이 약간 유머 감각도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아는 사람들 많냐 그래서 내가 우시라, 우사인 볼트도 같은 집안 사람이고 우피 골드보고 민주당 코너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민주당 코너 안 주냐, 저한테도 민주당 코너를 준 것이 황야의 운하이퍼 코너가 됐죠. 아주 작지만 꼭 필요한 이런 생활형 밀착 공약들도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이트를 돌아보면서 제가 살아온 삶, 또 제가 관여했던 여러 활동들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참, 또 그 당시에 뭉클했던 기억들도 다시 납니다. 여러분 시민들의 삶을 더 바꿔줄 수 있고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신념으로 더 열심히 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을 꿈꾸는 서울 끝까지 지킨다. 우상호가 지키겠습니다.
우쭈쭈. 상호는 강한 아버지 이상입니다. 호호 불어서 끝까지 갑시다. 우상호가 서울시장이 되면 상상 이상으로 잘할 겁니다. 화이팅!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사진사로 알려진 장철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을 전공하고 우상호를 좋아하는 서울 사는 소시민 김혜인이라고 합니다. 후보자는 전대협 출신이고요. 전대협 때 그 후에 저는 알게 됐습니다. 제가 우연히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요. 20년 전에 후보님이 처음 정치를 시작하실 때 되게 가난한 분에게 38만 원 정치 후원금을 받았는데 그 돈을 도저히 못 쓰겠더라. 그 영상을 보고 사람에 대한 진심을 봤거든요. 거기서 감동을 해서 그때부터 우상호를 좋아하게 됐고. 촌놈이면서 바보 양반이라고. 사실 양반이라면 뒷짐지고 에헴 하는데 이 사람은 그걸 할 줄 모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퍼주기 바쁘고 힘든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자기가 도와줬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 지휘자 같은 사람. 제갈량이다.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하는 전략가 같은 스타일. 청년들이 실패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서울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성들이 안심하고 길거리를 다닐 수 있는 안심 서울. 못 가진 자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그런 희망을 줄 수 있고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시장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30년 동안 민주주의를 위해서 조용히 우리를 지켜준 건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처럼 일하셨는데 2021년 소해에는 서울시라는 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미래가 있는 곳 서울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한번 가보시죠. 반갑습니다. 우상호입니다. 아름다운 꿈을 가졌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평화 통일을 꿈꾸고 서민들의 삶이 먹고 살만한 대한민국을 꿈꿨습니다. 네 번의 죽을 고비가 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빨갱이라는 낙인을 안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를 대통령 김대중이라고 부릅니다. 바보라고 불렸던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떨어질 거 알면서도 부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지역주의 타파가 그의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외쳤습니다. 기득권층에게 온갖 조롱을 당하면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대통령 노무현이라고 부릅니다. 온갖 탄압과 조롱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들의 꿈, 그것이 민주당의 가치이고 그것이 민주당의 꿈이 아닐까요? 13살 때 강원도 철원에서 서울로 올라왔던 촌놈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인이 되고 싶어서 연세대학교 국문과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나 대학에 가서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이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했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는 시인의 꿈을 포기했습니다. 민주화운동에 투신해서 마침내 87년 6월 항쟁을 성공시켜서 직선제 개헌을 쟁취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푸른색 수의를 입고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아들이 집안을 일으켜 세워주기를 바랐던 어머니와 첫 면회를 마치고 그는 감옥에서 하얗게 밤을 새우며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랬던 그 청년을 민주당이 품어주었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은 우상호를 사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민주당은 우상호를 원내대표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를 탄핵했습니다. 촛불 시민의 명령을 완수했습니다.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것은 이 민주당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는 이 우상호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릇이었고 그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민주당을 사랑합니다. 저는 민주당 당원인 것을 너무 자랑스러워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다가왔습니다. 위기가 왔다고 합니다. 불안해하십니다.
그러나 당원 동지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우리는 김대중처럼 노무현처럼 당당하게 민주당답게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불의에 맞서 싸웠던 그 용기, 원칙을 지켰던 그 소신, 서민을 돌보고 배려하는 그 치열함, 이 민주당다움만 간직한다면 저는 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확신합니다. 이 시대 정신은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렵다고 힘들어하는 서민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좌절하고 있는 청년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출발이고 이것이 바로 민주당 승리의 비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요즘 걱정이 좀 생겼습니다. 두 번의 TV 토론을 끝내고 저희 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께서 바로 이런 공약을 내걸으셨습니다. 수직 정원 도시입니다. 예, 보기에 좋습니다. 그러나 저기에 5천 그루의 나무를 심으시겠다고 합니다. 도로를 지하화해서 그 이외에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림도 발표했습니다. 이것을 서울의 랜드마크로 만드시겠다고 합니다. 서울 전역에 21개 정도를 세우시겠다고도 했습니다. 랜드마크요? 저는 오세훈 시장의 랜드마크 세빛둥둥섬이 떠올랐습니다. 이 공약에는 절절한 서민의 애환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 공약에는 좌절하고 있는 청년들의 희망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답지 않은 공약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40층 정도 된다는데 5천 그루 나무를 세우려면 당원 동지 여러분 마을에 이것을 세우는 걸 찬성하시겠어요? 그 정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에게 물어봤습니다. 글쎄 다른 데 세운다면 몰라도 우리 지역엔 세울 데가 없는데요. 저는 이 공약은 본선에서 이기기 어려운 공약이 아닌가 하는 그런 회의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약을 철회해달라는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화려해 보이지 않아도 민주당다운 공약으로 출발했으면 합니다. 화려해 보이지 않아도 시민의 삶 하나하나를 돌보는 민주당다운 공약으로 승부했으면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부동산 때문에 우리가 욕을 많이 먹죠. 왜냐하면 서민들 집값 오르니까 이거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어요? 또 낙후된 것 좀 더 도와주세요. 전월세 많이 올랐어요. 민간의 방식으로 20년간 도와봤습니다. 어렵습니다. 서울시가 직접 집을 지어서 공급하는 것이 해답입니다. 저는 그래서 16만 호의 공공주택, 공공아파트를 공급해가겠다고 공약했습니다. 10년 동안 살 수 있는 10평대의 청년 임대주택, 20년 동안 살 수 있는 20평대의 전세주택, 30년 동안 살 수 있는 30평의 자가주택. 이렇게 16만 호 정도면 충분치는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서민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러한 방식의 서민주거 대책이 민주당의 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면 결국 서울은 하나의 공동체로 존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남과 강북의 균형 발전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공약되어 있는 경전철 조기에 착공하고요. 그래서 강북에서도 좀 편하게 지하철 타고 다닐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지상 구간을 지하화해서 거기에 각종 공원과 편의시설을 짓고 공공주택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이런 여러 가지 일구구가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주어야 됩니다. 민생이 일자리고 곧 일자리가 민생입니다. 금융산업, 문화산업을 키워서 거기서 1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홍콩에 있는 금융기관들을 서울로 유치해서 여의도를 금융특구로 만들어서 좋은 일자리 만들겠습니다.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문화산업 키워서 젊은이들을 위한 문화 일자리도 공급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알바가 끊겨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서울시장이 되면 2천여 개의 공공 일자리부터 제공하겠습니다. 일자리가 없이는 희망이 없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수십 장을 내고 안 되니까
점점점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들 청년이 민주당의 미래입니다. 이들 청년이 서울의 미래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일자리 만드는 일에 전력을 다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 희망 닳고 닳아서 이제는 해진 단어 아닌가요? 그래도 다시 희망의 깃발을 들어야 됩니다. 내일을 꿈꾸는 서울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없이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이 서민들에게 희망이 정당이 되지 않고 어떻게 민주당이 표를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을 보살피는 우리의 따뜻한 마음 다시 시작합시다. 민주당답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장의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상도에서 태어나서 서울로 올라와서 대학을 다니셨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학생운동을 했고 민주화운동을 했습니다. 6월항쟁에 참여했습니다. 감옥에도 갔다 오셨죠.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분향소에서 하염없이 우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이라고 부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패배하면 이분이 흔들립니다. 이번 선거에서 패배하면 민주당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싸움 결코 져서는 안 되는 싸움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민주당답게 싸웁시다. 함께 다시 시작합시다. 문재인을 지킵시다. 민주당을 지킵시다. 서민의 삶을 지킵시다.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우상호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